자, 오후 수업 진행합니다. 저 끝에 잘생긴 남자친구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별로 안 예쁜 그 젊은 여자분 있어요.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뭐 열심히도 하는데 일반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이제 우리 동포예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 조선족이라고 하죠. 제 동포인데, 저 친구 영주권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복공부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열심히 해서 답안 잘 써내요. 거기 우수답안도 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당연히 합격을 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열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냥 키를 쓰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도 잘 나오고 답안도 잘 쓰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1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우리 행정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제 동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박 인강을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행정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5회 때 합격했는데,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석이에요, 전국 수석. 근데 이 친구도 동포예요. 그 당시 5회 때. 그리고 이제 8회 시험 때도 전국 수석 한 친구가 다 여잔데, 그 형부터 또 동포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5회 때 이제 그 친구는 상상을 초월할 점수가 나왔어요. 물론 내가 다 찍었지. 왜 동의를 하네? 찍은 게 다 나오긴 했었는데, 답안을 이제 점수가 나왔잖아요. 점수를 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면 97점이에요. 이 과목이. 97점. 주관식에서 그 점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왔다니까요. 실점수가. 그 점수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땐 그냥 한 개도 안 틀린 거예요. 한 글자도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해서 갖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점수가 전국 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야 할 텐데 전국 수석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참.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정말 열심히들 해요, 열심히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땡땡이를 좀 쳐서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답안도 잘 써냈어요. 지금도 뭐 잘하고 있고요, 엄청. 뭐 이제 저는 합격할 거라 굉장히 확신을 하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또 유지를 잘해가지고 이제 유중예비를 거두면 돼요. 자, 이제 그 2절, 자 이제 여기가 6장 2절이에요. 이게 정책 연구인데, 이제 수업을 들었고 또 공부했겠습니다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한 번 딱 나왔어요, 시험에서. 한 번. 그것도 약술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강조하고 맨날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워낙에 이제 그 1절에서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이쪽에는 조금 뭐랄까 뭐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데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게 아마 우리가 정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것만 갖고 한 3주 정도의 양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추격해서 하겠지만 일단 여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정책 지금 페이지가 64쪽입니다. 64. 정책 연구 파트인데, 자, 의의와 중류죠. 자, 이거는 이제 개념이네요. 의의고요. 자, 이게 지금 정책 연구의 제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정책 연구 그러면 이 규정이 우리 규정이 적용이 돼요. 우리 규정이.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우리 규정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적용 제외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자 정책이니까 여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정책을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자, 개발할 목적이 있죠. 그다음 주요 현 정책 현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뭘 정합니까? 정책 연구 과제를 정할 테죠. 정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가 연구자를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자한테 연구 수행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정책 연구라고 그래요. 여기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럼 일단 이제 이 정책 연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다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모든 연구가 다 우리 규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도 있다, 그거죠. 여기는 다른 법으로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그 제명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 법 이름을 알아야 돼. 어느 법에 있는 건지 그게.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게 아닌 경우는 다른 법에 있어. 그게 무슨 법인데? 이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이죠, 이거?
과학기술기본법. 그죠? 그거.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연구니까 학술진흥법. 그 다음 이제 건강증진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뭐죠? 예산 및 기금 운영 집행 지침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합시다. 자, 맨 위에 거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예산 및 기금 운영 집행 지침. 이거 외우세요. 법 이름 외우시라고요. 제가 쓰면서 하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이렇게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쓰면서 너무 자꾸 이제 길어져 이 시간이. 그런 바람에 어쨌든 자, 그다음에 밑에 오시면 대가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써있네. 1,000만 원 이하짜리,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연구. 이것들은요, 이제 우리 규정이 아니고 그들 법으로 관리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연구 종류입니다. 연구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포괄, 사업별. 자세한 설명을 했지만 포괄, 사업별에서 포괄은 한마디로죠. 기관 전체 연구비 규모를 포괄이라 말하는 거고, 사업별은 각각의 부서별. 왜 특정 사업이 무슨 얘기냐? 부서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연구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별 이꼬르 부서별 같은 동의어예요. 사업별 이꼬르 부서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 종류인 거죠. 기관 전체, 특정 부서. 각각 편성된 연구비 갖고 연구하겠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지금 예산 편성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 요거는요, 여기 없죠? 이거 말고 연구 수행 방식에 의해서 또 나눠져요. 그죠? 연구를 어떻게 할까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연구자 혼자 다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위탁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같이 한다는 거를 공동 연구형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자문정도 해주는 거니까 자문형 그래요. 여기 없지만 지금 일단 이건 예산 편성에 따라 두 가지인 거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위탁형, 공동 연구형, 자문형이 있더라. 자, 그럼 일단서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보통 연구한다 그러면 뭐가 원칙입니까? 얘가 원칙이죠, 그죠? 얘가 포괄로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예외로 보셔야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셔갖고 연구를 해 들어가자고요. 그럼 관리 원칙이 있어요. 관리 원칙. 자, 일단 그러면 앞에 거는 여기는 둘 다 연구 과제와 이 선정할 때 투공전이죠, 그죠? 예, 투공전이에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투공전 그렇게 해서 저는 다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이렇게. 그다음 돈으로 해야 돼요. 돈 연구는. 그러니까 예산이죠. 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에요, 그냥. 저렇게 놓고요. 이제 관리 주체가 나오는데 관리 주체는 모두 네 주체가 있어요. 네 주체. 근데 둘밖에 안 중요합니다. 네 주체에 그럼 뭐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과제 담당관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일단 중요 역할은 두 개잖아요. 자, 연구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하는 일이 역할이니까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심의하예요. 심의 역할. 이름 자체가 심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뭘 심의하느냐? 연구 과제, 연구자에 대한 뭐죠? 선정에 대한 심의하고요. 나머지는 결과 심의예요. 그냥 두 개로 묶으시면 돼. 선정 심의와 결과 심의예요. 선정 심의, 결과 심의. 그냥 두 가지야. 선정, 결과 심의한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연구 결과에 대해 뭐 해야 됩니까? 평가에 대한 사안을 심의를 해요. 그죠? 평가. 지금 65쪽에 있어요. 그다음 연구 결과를 공개도 해야 되고요.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활용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제 심의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묶으시면 돼. 그냥. 자, 선정 심의하고 결과 심의라고. 선정은 두 개. 과제 연구자. 나머지 결과 평가 이렇게 싹 묶어버려. 결과 평가 공개 활용 상황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담당관이 뜻이 이제 참고로 보면 될 사항이겠고. 자, 이제 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 내용 다 빼버리고 위원회 두 개.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비교해서. 자, 위원회, 소위원회인데 어떤 성격? 필수 임의적. 그죠? 필수적, 임의적이에요. 성격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원회 둘 다 어떤 기능? 심의 기능이지. 그러나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것만 심의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임할 때 하더라도 여기서 뭐는 절대 위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연구 과제 선정하는 건 위임이 안 돼요. 응? 방금 이거잖아 지금. 자, 여기서 연구 결과 선정 심의 그다음에 평가 심의 하는 건데 다 위임이 돼요. 소위원회로 다. 다만 뭘 빼고 연구 과제 선정하는 거는 위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썼죠. 자, 그래서 책 칸 채우죠. 위원장 일명 포함 1, 10, 30 뭐죠? 이게 과반수 이렇게 외우는 거죠. 1, 10, 30 과반수. 자, 소위원회 볼게요. 1, 4, 10 과반수. 차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누굽니까?
실 또는 국장이에요. 실국장. 간사는요 과장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두시고 두 개를 비교해 둡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국장이죠. 다만 여기는 총괄 부서이고 여기는 담당 부서만 다른 거지. 이렇게 총괄 담당 이렇게 두 위원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기구를 비교한 거고 어쨌든 이제 필수적이다 임의적이다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절차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바쁘지만 포괄 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자고 한번. 자, 저한테 배웠던 분들 따라오세요 빨리. 연구 추진 절차 이러면 자 먼저 포괄로 갑시다. 포괄로 가고 하나는 사업비로 가보자고. 연구를 추진해야겠어요. 절차.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 그렇지. 제일 첫 번째 할 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 수립 주체가 누구예요? 응? 그렇지. 총괄 부서의 장 그랬잖아.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씩이나 이랬어 그 얘기를. 언제 계획 세운다고? 매년. 그렇지. 계획 내용이 뭐예요? 대상 사업별 과제, 이산 현황, 추진 체계, 방법 절차 일정, 성과 전공 계획과 수행 시 고려사항 그거 있어요. 그거 외워야 되잖아 그거를. 여기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자, 그다음 이거 포괄이니까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과제를 공모할 수 있죠. 공개 모집 준말이잖아 이거는. 왜 모집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 때 연구할 과제가 정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정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 예산 안에서 공개 모집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뭐 해라 이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전에 먼저 중복성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검토해보니까 중복됐어. 그럼 선정해서 안 될 것이고 신청하지 말고 비슷해 보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처음 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지? 신청이 이루어져야겠지. 누가 누구에게?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에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심의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요. 이때 위원회 심의하는 거죠 이제. 심의상이 뭐 있어요? 적합성, 적정성, 명확성 그랬잖아. 응? 길게 못하니까 적합성, 적정성, 명확성 이렇게 떠올라야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검토해본 결과 중복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선정이 됐어. 그래서 검토에 선정이 되었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절차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 되는 게 과제 담당관이 지정되겠지. 과제 담당관은 과장급 공무원이요. 담당 부서에.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게 뭐예요? 연구자 선정되겠지. 연구자 선정하는 방법은 무슨 법에 있다고?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상 방식은 두 가지. 뭐와 뭐? 경쟁 방식과 수의계약. 경쟁 방식은 또다시 세 종류. 2단계 제한경쟁, 협상에 따른 계약. 두 가지. 그다음 그건 심의한다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경쟁 방식은 심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은 심의하는 거죠. 심의 뒤에 보기로 할게요. 자, 선정됐어. 그 다음에 이제 온 것 됩니까? 연구에 착수에 들어가겠죠. 착수에 들어갔어. 착수 보고에 개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해요. 연구가 끝났어요. 그럼 결과물 나왔겠지. 이걸 이제 뭐 한다고 이거를 평가하고 공개하고 심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디다 쓰기 위해서 연구했겠지 분명히 이거. 그럼 이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활용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용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가 이제 사후 관리 쪽이에요. 뭐 가량물에 발간되어 있고 등등 이렇게 나오진다고. 그럼 여기까지가 대충적으로 볼 때 이 포괄이 된 거면 자 이제 이게 원칙이 현재. 그럼 포괄로 한 것이 이게 원칙적 연구의 추진 절차인데 이걸 한꺼번에 시험 낼 수 있어 없어? 그럼 논문이요 논문. 논술이 아니고 그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야 여기서는. 잘라서. 이거 어떻게 다 내겠냐고 이걸 쓰라고 그러면. 이건 쓰면 말이야 이만큼이 나온다고. 뭐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잘라겠지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가 간단히 볼 때 어디서 자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생각해봐 한번. 어디서 뭘 낼 것 같아요? 보겠어요. 이거 포괄, 과제, 요거죠. 과제 선정, 요걸 낼 거고, 선정은 요걸 낼 거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이거지 뭐. 나머지는 그냥 절차일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긴 거를 최대한 줄여봐라. 그게 이거예요. 이게 몇 단계요?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추진 절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진 절차. 그럼 저 긴 거를 딱 네 단계로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과제, 연구자, 중간 점검, 평가, 공개, 활용상 점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약술감밖에 안 되잖아. 약술감밖에. 이거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압축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겠지. 이걸 뭘 내니까? 예? 대답 좀 해봐요. 제 수업 안 들은 분이 많으신 갭이네. 예. 자, 어쨌든. 자, 그럼 이거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업별은 건 뭐 특정 이제 부서별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부서별. 이렇게 놓고. 자, 이제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죠? 관리계획 수립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합니까, 이제? 선정하기 전에 뭐 해보나요? 검토해봐요. 그죠? 검토. 먼저 검토해볼 거 아니겠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했어. 그 다음 바로 뭡니까? 과제가 선정이 돼버리죠. 그럼 선정 주체가 누구였어요? 담당 부서의 장이 선정 주체가 되거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선정 결과를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나머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니까. 그럼 얘가 원칙, 얘가 이제 예외가 되는 사안인데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없는데 시험 낸다면 둘 중에 둘 다는 못 내겠지.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럼 느낌상 뭐가 얘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위에 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체 절차를 다 본 거고 이건 지금 개략적으로 보는 거고 좀 이따 포괄일 때 절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과제하고 연구자예요. 두 가지. 이렇게. 그럼 돌아와가지고 자 1, 2, 3, 4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과제 선정으로 들어가서 담당 부서에 뭐예요? 예, 신청이잖아.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뭘 해요?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다음에 여기 뭐예요? 과제 담당관이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지금 포괄이니까 심의라는 게 들어갔지만 여기는 사업별이니까 심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업별을 다른 말로 뭐 된다? 특정 사업의 일부. 왜 특정자를 썼느냐? 부서가 다 다르니까 특성이 맞게끔 연구하라 그 말인 거예요. 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이 원칙이야. 선정에 있어서 각각 1번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는 심의하는 게 원칙이죠. 여기는. 근데 연구자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선정하는 건데 얘가 원칙이에요. 여기 무슨 방법? 경쟁.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심의니까 1대1로 수의계약이에요. 그럼 경쟁 방법은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수의계약은 심의를 해요. 반대야 반대. 과제 선정할 때는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네? 연구자 선정할 때는 심의를 안 한다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상반된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왜 눈빛이 구른 게 있었어? 듣는 처음인데? 그럼 안 돼. 그렇지.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빛들이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게 있었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됐다고 치고 그럼 세 번째는 게 뭡니까? 중간 점검 평가 공개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역할의 주체가 누구죠? 과제 담당관이에요. 담당관이 이제 뭐 중간 점검도 하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쭉 가서 이제 여기서는 연구가 끝났잖아요. 그럼 연구 결과물을 평가 이런 걸 해야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연구 끝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하고 활용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요거는 출자기가 딱 좋아요. 그러면 목차에다가 이게 지금 실제 나왔다고 쳐. 그럼 1번 목차는 개념이 들어갈 테고 개념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대목차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문제가 약술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그러면 추진 절차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선정인데 요게 한 번 출제했어요. 요게 한 번. 요게 선정일 나올 때 이제 뒤에 게 나올 텐데 여기 요 뒤에 이렇게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기까지 6번 목차 전까지가 시험 출제했던 거예요. 거기 한 번을. 그럼 바로 보죠. 자, 이제 관리 계획 수립이 있네요. 아까 했던 식으로 여기는 총괄 부서의 장 그래야지 이 중앙행정 기관 장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언제 해야 되느냐? 매년 연구 계획을 세워야죠. 포괄이냐 사업별인가를 파악해서. 그럼 이게 이제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괄이냐 사업별이냐 그 말입니다. 포괄이냐 사업별이냐. 그래서 이걸 대상 사업별 과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 추진 체계. 그다음 방법. 그다음 뭐 절차, 일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성과 점검 계획이에요. 성과 점검 계획. 그다음 수행 시 고려 사항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다시피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써놓은 이유가 얘를 물을지 모르지만 어떤 걸 붙던 요거는 기본 바닥으로 까는 거예요. 두 개는. 이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 때 이건 바닥으로 1번으로 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맨 앞에 개념이 들어올 테지. 개념 들어온 다음에 얘가 2번 돼야지 그러면. 그 말이에요.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선정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쭉 가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래요. 심의 거쳐 선정하려니까 결국 포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원칙적 심의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그래 보니까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먼저죠, 아예. 두 번째 먼저. 그러면 이게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한 법조문은 우리 0 몇 조예요? 51조 제 1항이야. 1항. 그럼 어쨌든 자, 여기서는 저 2번 먼저 해버린 여기 뭐라 했었어요? 이게 사업별이죠. 사업별 심의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저 위에 거는 뭐죠, 여기는? 자, 연구자 선정 방식이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이잖아, 경쟁. 그러니까 자, 경쟁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있던 중인데 어떻게 해요? 긴급한 연구 수요가 또 발생했어요. 그럴 때 선정할 때는 심의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방법이라는 게 연구자 선정의 원칙이니까 선정이 되었다고 치고 긴급한 연구 수요가 또 생겼다. 그럴 때 심의 요하지 않는다. 뭐 해놓고 여기 이제 나오죠. 바로 포괄로. 포괄일 때 지금 여기 이거죠. 이렇게. 요걸 포괄만 따로 떼는 거라고. 그래서 선정 절차까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 묻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는 지금 여기만 묻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지금 첫 번째부터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공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제 공모한다니까 어디겠어요? 총괄 부서가 되겠죠.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전에 검토해보고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여기는 차별성 검토 보고서. 자, 중복되면 신청하지 말고 중복되지 않으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차별성 검토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서랑 함께 제출해야죠. 함께 동시에. 그러니까 요때 함께 제출돼야 돼요. 신청서하고 검토 보고서하고 요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신청합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 위원회 신청을 해요.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거예요. 자, 심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심의 사안을 여기는 외워야겠죠. 심의 사안을 연구 과제의 적합성, 연구 방식, 예상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연구 결과 활용 목적에 대한 명확성. 이렇게 묶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적합성, 적정성, 명확성이니까 세 가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중복 검토합니다. 위원회 중복 검토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자 중복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 선정 주체가 될 테니까. 여기 그때 6번까지가 과제 담당관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요게 이렇게. 요게 한 문제. 그다음 밑에 요게 한 문제일 테고. 이 뒤에는 내기가 얘는 나온다고 치고 이 뒤에는 내기가 어렵죠. 이 뒤에 것들은. 아니 옆에 이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사후 절차에 그냥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두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까지. 자, 하나 끝났어. 그럼 이제 포괄 하나 끝난 거니까 두 번째가 이제 사업별이에요. 사업별은 특정 부서니까 밑에 이 그림이야. 이렇게 되는 그림이 사업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자 신청하기 전에 나오죠. 신청 전에 먼저 검토해봐라.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유사성이 있다. 그럴 때 보고서를 내라. 이거고. 그다음 선정해줘 바로. 선정 바로 해버립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 직접 선정하죠. 뭐. 그다음 선정 결과 보고예요. 선정 결과 보고인데 그때 이제 선정 결과 보고서를 낼 때 이 검토 보고서를 같이 낸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할 때 같이 냈고 여기는 이때 결과 보고서하고 검토 보고서 같이 내 여기서. 이때 이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5번 담당관 지정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순서는 굉장히 쉬워요. 요 그림만 머리 집어넣어요. 그냥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 과제 선정까지 그냥 끝이야. 여기 이렇게. 요 그림으로 하면 목차가 바로 나오잖아. 이 순서가 목차예요. 결론이. 그다음 뭐 가끔 중목차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 두 개잖아 지금. 그럼 두 문제 벌 해결된 거예요. 아니 세 문제겠죠. 개략적 절차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럼 과제 선정 끝났어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참 고단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공부해갖고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고단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넘어가죠. 연구자는요, 이제 여기는 첫 번째 딱 떠올리셔야 돼요. 연구자 그러면 국가계약법.
떠올리셔야 돼. 국가계약법 항상 따라 붙어야 됩니다. 국가계약법상. 그럼 이제 일단 연구자가 뭔지 볼까요? 연구자라는 것은 여기 가로에 채워놓으세요. 저게 국가계약법이에요. 국가계약법. 약칭 국가계약법상 연구자입니다. 자, 국가와 연구를 계열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경쟁 방식인데 이게 원칙이라는 소리예요. 경쟁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이건 경쟁 방법의 예시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먼저 2단계. 한 대 때려. 좀 더 못 들어오게 한다. 졸면. 두 번째 뭐죠? 제한 경쟁. 세 번째가요? 협상에 따른 계약이죠. 그죠? 세 가지.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경쟁 방식은 요게 심의를 안 한다는 게 주 포인트예요. 주 포인트. 간단히 봅시다 한번. 자, 여기 2단계란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단계니까 1단계 먼저 무슨 입찰? 기술과 규격 입찰. 2단계가 가격 입찰. 이 말이고. 요 제한량은 왜 제한하죠? 이거는 같은 연구를 수행했던 실적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가 있어. 입찰할 때 참가 자격 제한이란 말이고. 이건 뭐죠? 제안서를 쭉 다 받아요. 그거 먼저 평가해봐요. 우수한 제안서를 낸 사람이 있어. 그 단체와 협상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세 가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결국 이제 심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보면 경쟁 입찰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 세 개 외우셔야 돼. 국가계약법 여기는 0, 2개 이렇게 법률 시행령이에요. 국가계약법 7조 해서 여기 뭐죠? 일반 경쟁. 그다음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여기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먼저 심사하는 경우. 그다음 43조 제1항에 따라서 제안서. 이렇게요. 요거 그 말이거든 지금. 연결을 지으면 그렇게 돼서 심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됩니다. 이건 경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게 뭘 할까요? 입찰 공고를 먼저 해야 되지. 그다음에요. 먼저 뭐부터 평가해 본다고? 제안서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을 평가해 봐야겠죠. 얼마나 써냈나? 가격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낙찰자가 누군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자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 경쟁 방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두 번째 방식이 뭐냐?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은 이걸 외우시라고 했었어요. 자,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라서 경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가 얼마? 2천 이하. 그다음에 2천 초과 5천 이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세 가지. 특수한 지식, 기술, 자격. 특수한 지식, 기술과 자격이 필요할 때는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학술 연구일 때 그런 거예요. 특수한 지식, 기술과 자격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럼 이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뭘 심의할까? 이건 법조문 아니에요. 뭘 심의하느냐? 이렇게 외우셔야 했었어요. 방, 능, 목, 목타, 그다음 이제 타, 실, 연 이렇게 외우자 그랬었어요. 자, 먼저 뭡니까? 계약 방법이 적합하냐? 그 연구자가 연구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은 연구 계획과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타당하겠느냐? 그다음에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책정된 연구비 규모가 적정한가 됐었죠. 도움들 다 땄던 거예요. 방, 능, 목, 타, 실현 이렇게 이걸 외우자고. 이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할 당시 심의 사항이에요, 저게.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70쪽 넘어갑니다. 70쪽 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하겠죠. 이거는 이제 경쟁 방식이 아니니까 계약 담당관 등이 이제 계약 심사한 후에 연구자와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는요 공개가 원칙이에요. 대국민 공개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할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이 됩니다. 제9조 여기에 공개하지 마라라는 연구 종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법령상 비밀로 돼 있어 아예. 예, 두 번째 안보 국방 등 정보,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세 번째 생명신체 관련된 것, 재판 수사 등 감사 감독, 그다음 개인 정보. 6개는요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것이라서 공개하면 안 되는 연구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제 72쪽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책 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밖에 안 했습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지금. 그죠? 이 뒤에는 안 했잖아, 지금. 그래서 왜 주요 골자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출제 된다더라도 여기서밖에 안 나올 거라 보이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된다 얘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제와 연구자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는. 원래 양이 엄청 많은 건데 불구하고 지금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30분 만에 끝냈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3주 분량, 이게 3주 분량. 4시간짜리 3번을 해야 돼, 이거 갖고. 그랬던 건데 줄어들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회의인데 여긴 참고할게요. 일단 2번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짧게 나눴으니까 그냥 참고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6장 끝내요. 6장 끝. 그 다음에 이제 7장이죠. 6장에 대한 그 예상 지문과 목차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다 숙제하셔야 합니다.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총 20개 있네, 20개. 20개 예상 지문과 그에 따른 목차와 키워드예요. 자, 이거 외우기도 보통 일 아니겠죠, 이거? 이거 외우기도 참 뭐 엄청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7장 행정 업무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인계인수 이거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바로 지난해 출제했어요, 이거. 이거요. 그래서 자, 참고할게요. 인계인수는. 자, 그리고 여긴 출제 다 했어요, 다. 이거 2번 나왔고 편람 이거 1번 나왔어요. 1번. 자, 업무 편람이라고 되어 있죠. 업무 편람 그럼 뭡니까, 그게? 업무 지침서에 그냥 업무 지침서 그걸 우리가 편람이라 부르고요. 활용하고 그다음 편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있죠. 행정, 직무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행정 편람이 뭐예요, 이건요? 업무 지도서, 업무 또는 참고서예요. 업무 지도서, 업무 참고서. 이거는 누구 명의로 발간한다?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을 해요. 행정기관 명의로. 그건 이제 행정 편람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직무라는 것은 이제 부서별로 그건 발간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만든다. 그건 뭐 현황철, 뭐 참고철 그래요. 현황철, 참고철 그런 거를 뭐 직무 편람이라 부르죠. 한번 출제했었고요,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실명제 얘는 2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2번 나왔어요. 여긴 그 다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책 실명제. 정책 실명제 이름을 밝혀라 그 뜻이에요. 이름을 밝혀라. 왜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투명성, 책임성. 그래서 두 번째 줄 주요 정책 결정 집행에 참여한 그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걸 그렇게 불러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요게 14호거든요. 이게 용어정의에 이게 있어요. 용어정의 안에 3조 14호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실명제 실현 방안 보세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록하는데 누가 이러면 돼요. 뭘 기록할 거야? 뭐예요? 사람하고 자료. 뭘 기록할 건데 사람, 자료. 누가? 처리과가 끝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 뭐냐? 정책 결정상 참여한 사람의 소속, 직급 등을 기록하고요.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 각종 자료죠. 자료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과 자료를 기록하는 거구나. 누가? 무조건 처리과예요. 여기 기록 주체는 처리과가 기록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실명제 책임관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 실명제 책임관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과목에서 말이에요. 무슨 책임관 그러면 다 누구죠? 기획주동실장이에요, 다. 뭐뭐 책임관 이런 말 나오면. 그럼 일단 임명하고 지정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 임무를 하게 되는데 정책 실명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상 사업 선정과 실적 공개, 그다음 자체 평가와 교육, 요게 임무예요. 임무. 지금 바빠서 따라오시긴 듣긴 하는데 이게 손을 못 따라오겠죠.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나중에 천천히 쓰시면 돼요. 천천히 쓰는 거는 지금 막 따라오려면 너무 바빠가지고 막 쓰기 힘드시다고. 나중에 집에 가서 쓰시면 돼요. 그다음 이것도 출제했습니다. 물론 중점 대상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사항이고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그다음에 이제 법령의 재개폐죠. 재개폐. 그래서 현대연법국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민이 신청한 사업이거든. 그래서
두 문자를 따보면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연구 용역, 그다음 법령 등에 대한 제약 개폐, 그다음에 국민이 신청한 사업 이렇게 한다고. 현대, 연법국 이거 한번 출제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정책 실명제가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2편이에요, 이제. 자, 2편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교재가 98쪽입니다. 98쪽. 98쪽 제1절 법률 목적부터 출발. 여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있죠. 자, 1조 목적이야.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죠. 그거는 뭐 시험 나온다를 떠나서 1조 목적입니다. 법 1조 목적.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민원 법률을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왜 만들었다? 먼저 그거부터 파가는 거야. 왜 만들었어? 국민의 권익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유가 한마디야. 국민의 권익 보호할 게 목적이에요. 그럼 권익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단. 네? 수단.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권익을 보호하지. 두 번째는요. 민원 행정제도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 법을 왜 만들었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만든 목적은 권익보호야.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우리가 보통 궁극적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권익보호할 때 이건 유익한 뭐냐? 수단적 성격을 띠는 목적이야. 그게 민원 공정 적법 처리 행정제도 개선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는. 자, 1조 정리됐죠? 그 다음 이제 2조, 이제 용어정의인데요. 용어정의를, 물론 출제했었죠, 여기도. 일단 첫 번째가 민원이죠. 민원이 뭐냐? 요구하는 게 민원이에요, 한마디로.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게 민원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민원은 그 이꼬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종류가 크게 둘로 구분하죠. 어떻게 해요? 일반 요구가 있고 고충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민원 그러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두 문자 땄죠? 법, 질, 건기 그랬어요. 자, 법자가 법정 민원이죠. 법정 민원. 법정 민원은 이거로 무슨 민원이에요? 신청 민원이에요. 신청 민원. 전부 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법정 민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민원이야. 신청 민원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행정기관 장이 소관 법정 민원은 알 풀으면 뭐야? 법에 정해진 민원이 저게. 법에 정해지는 민원 이 소리예요. 그럼 그 민원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새롭게 만들려고 그래. 법정 민원을 새롭게 만든다. 뭐라고 그래 이거를? 법정 민원에 신설을 하려고 그래. 신설. 그럼 신설할 때 미리 뭐 하라고? 사전 진단을 하라 했어요. 사전 진단. 뭐를 진단해 보라고? 처리 기간, 수수료, 서류 세 가지. 그죠? 그럴 때 그것이 이건 법정이니까 이 법정은 넓은 의미야 저게. 이 민원들은 법령으로 정해지는 민원도 있고 법령이 아니고 술령 얘기 등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얘네들은 거기다 법 성격을 띠기 때문에 뭘 하고 해라고?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를 하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됐다고 치고 그다음 이제 질적 오조는 물어보는 거니까 질의민원이죠. 질의민원. 뭘 물어봐요? 법령.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죠. 구분하면 법령 질의, 제도 절차 질의. 그다음 이제 건자가 뭐예요? 건의민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죠. 일단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법질 건기. 자, 요거는 처리 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질 건기는 명시돼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질의민원, 법령 질의 해석 며칠까지? 14일, 제도 등 7일, 건의민원 14일, 기타 민원 이랬죠. 처리 기간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 종류가 고충 민원이에요. 고충 민원은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고충 민원만 따로. 그게 이건 용어정이지만 그러면 지금 칸 채울게요. 우리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있는 거. 이걸 우린 빌려 쓰는 것뿐이지 지금. 그래서 행정기관에 뭐예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안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현역 군인과 군관리의무자 보충민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 이 법에 있는 걸 끌고 온 건데 그 법 2조도 이것도 용어정이에요. 거기도 용어정이. 문자 그대로 외우셔야죠. 이거. 그다음 이제 2호가 민원인. 저 민원인이죠. 자, 민원인인데 한마디가 뭡니까? 행위를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민원인인데 민원인이 아닌 경우가 셋 보이죠. 셋. 첫 번째 행정기관이면 민원인 아닌데 여기 보니까 뭐의 주체로서 제기할 때는 민원인이다. 사경제 그랬었죠. 사경제 주체로서 갈 때 민원인을 본다.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는 자. 세 번째 성명 등이 불명한 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이 아닌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그죠? 행정기관, 그다음 계약 관계에 있는 자, 성명 등이 불명한 자 세 부류는 민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정기관. 그냥 보세요. 행정기관은 크게 세 가지 있죠. 원래의 행정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비 세 번째가 해서 1, 2, 3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무수탁기관과 그 사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행정기관이었고, 그다음 처분은 지나가기로 하고, 자 5호가 복합민원이에요. 복합민원. 이 뒤에 가면 갈수록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자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 훈, 예, 고예요. 법령, 훈령, 예규, 고시란 소리예요. 그래서 다수의 관계 기관이나 또는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처리가 될 민원이에요.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복합민원. 복합민원이 이건 개념은 용어정인데 저 뒤에 가면 갈수록 복합민원이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용어정의부터 먼저 파악을 해놓고 다수인 지나가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민원 처리 일반인데 크게 주의 표시 보이죠. 이제 크게 주의 표시 보입니다. 이제 바로 나온 게 그거예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아니고 작년도 2022년도에 신설 개정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안에. 첫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인데 법은 제 4조거든요. 이게 근데 2항이 지금 먼저 나왔죠. 여기. 근데 여기 1항도 있어. 1항. 이 1항은 그게 뭐냐면 담당자의 의무 규정이 1항이에요. 1항. 4조 제1항. 민원 처리 담당자 신속 공정 적법 처리하라는 게 1항이에요. 근데 이건 좀 전에 빼버렸어요. 그냥 보호만 강조하려고. 그래서 2항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보호 규정 2022 신설 천채우죠. 자 민원인들이 뭐예요? 폭행, 폭언, 폭행. 그다음에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법 4조 제2항이고 2항, 3항, 4항. 2항, 3항, 4항.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 그래야 답안을 쓸 수가 있다고. 저걸 외워야 이렇게. 물론 이게 지금 이 목차 명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걸 외우셔야 기억이 나서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목차를 안 쓰고 내용만 쓰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읽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보호 조치를 취해줘라는 게 요게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2항이지만. 보호 조치의 개념, 그다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행정기관 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 날 보호해달라고. 3항. 자, 그렇다 해서 불이익 주지 말라는 게 4항이고. 내용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요건 이제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던 보호 조치 방법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규칙 보이죠? 요거는 올해 3월 30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3월 30일 신설됐어요. 그럼 첫 번째 안전 장비 설치와 안전 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죠.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등 해서 여기는 말 똑같이 하면 되죠. 목차에 나와 있으니까. 안전 장비하고 안전 요원의 배치 이러면 될 테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행령 4조 제1항 제1호예요, 요게.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시행 규칙이 올해 새롭게 또 마련이 됐어요. 그럼 자, 요원을 배치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어떻게? 첫 번째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의 수, 그다음 위법행위의 발생 빈도 등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행규칙. 몇 번에 걸쳐서 답안지 모의고사를 받고 답안지를 수거해 봤더니만 이걸 계속 다 빠뜨려요. 요거 규칙 내용을 거의 다. 요거 쓴 분이 몇 분 안 되더라니까. 우리 종박에서 할 때 보니까 이만큼을 제가 수거해 가잖아요. 답안지를 수거하는데 전부 확인하고 이걸 거의 다 빠뜨렸더라고.
그거 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호 무시해버리시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 영상 등의 장비 운영하는 것, 그 다음 민원인을 내보내는 거죠. 퇴거시키는 조치, 목차 배우세요, 목차. 그리고 이제 일시 중단과 담당자 분리, 그 다음 치료 상담의 지원, 증거물 제출의 지원, 이거 목차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목차만 외우면 이대로 안 써도 돼요. 이대로 안 써도. 이대로 똑같이 못 쓰니까. 목차만 외우면 목차 가지고 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 정도 보시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전담부서 지정하고 인사 조치할 때 발생 경위 고려까지. 이게 근데 조문이 법률도 4조고 시행령도 4조예요. 같아, 4조, 4조. 요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목차 먼저 외운다. 목차명을 먼저 외우자. 그리고 똑같이 못 외운다 하니까 목차명 외우고 목차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말을 만들어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원인의 권리 의무인데 이건 참고하세요. 권리 의무. 뭐 신속 공정 적법한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민원인 뭐 의무가 있네요. 공무 방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원칙 이건 한번 출제했어요. 이건 한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지연시키면 안 된다. 절차를 강화하지 마라. 뭐 그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여준 다음에 밑에 05번 대목차. 자, 05번 대목차 민원의 날 언제죠? 11월 24일. 예. 그죠? 11월 24일 갖다 민원의 날 그러죠. 여기까지가 2편 제1장이에요. 여기부터가 2편 제2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10회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9번이나 여기서 논술인을 출제했어요. 9번을.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와장창 신설 등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중요해졌어, 여기가. 실제 개정 전까지는 거의 다 출제했어요. 출제 안 된 게 몇 개 안 됐어.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됐다니까. 그 뻔히 눈에 보이는 거도 안 낼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작년도 와장창 법이 개정된 새부터 왕창 이제 신설 등에 들어가 버렸죠. 어쨌든 자 1절부터 민원 신청 접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간단히 보세요. 문서 민원 신청은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요. 문서. 근데 문서 아니고 이제 뭐 구술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민원 신청 문서로 한다. 구술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105쪽이에요. 105쪽. 105쪽에 가시면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써 있죠. 이게 이제 신설됐죠. 다시. 지금 말하는 건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문서로 신청하는데 그 문서가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제도, 전자적 제출, 그러니까 서류죠.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자정보법 제2조 용어정의 7호와 8호. 자, 이 7호가 뭐예요? 전자문서고 8호가 전자화문서라고 그러죠. 전자화문서. 어떤 차이라고요,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파일로, 엑셀, 한글, 워드 그런 걸로 요거는 종이로 만들었다가 스캔 따서 변환시킨 거. 그걸 전자화문서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전자문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몇 가지 있느냐? 자, 돌아가서 4가지 경우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없대요. 그럼 첫 번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게끔 뭐가 됐었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겠고, 두 번째는요?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서 제출할 수 없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파일이 깨졌어요. 판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4가지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의 미구축, 장애, 판독 불가, 별도 규정. 이 경우는 전자문서로 제출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하라고 알려줘야 되죠. 다르게 하라.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게 그 이외의 방법 안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 다 전자문서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인지가 중요하겠죠. 진본성 확인이에요. 그럼 얼마나 간단해? 양이 간단하죠.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뭐 말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외우는 게 관건이긴 한데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저기까지가 전자화 문서 제출이었고요. 여기는 2번 출제했어요. 이건 논술 1번, 약술 1번, 이 파트가. 논술 나올 때는 신청, 접수를 다 출제했어요. 한 문제로, 40점짜리로. 그 뒤에 신청만 따로 약술로 한 번 또 나왔었죠. 그럼 2번 나왔어. 여기는 이제 간단해요. 자, 신청서하고 구비 서류잖아요. 지금 이게. 예? 다 종이. 자,
기재사항 서식이었고 제출부수 등이 나오는데 다 버려요. 버리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최소한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명확하게. 여기도 똑같아요. 뭐만요? 최소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도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서와 구비 서류의 원칙은 한마디예요. 그냥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거 시험 2번 물었다니까 이거를. 이걸 가지고도 2번. 최소화시켜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정리됐겠죠. 그다음 민원 이제 신청했어요. 그럼 접수를 해야지 이제. 이거 민원의 접수예요. 민원 접수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해서 접수를 누가 하느냐? 이제 요게 지금 그 우리 107쪽이죠. 107쪽. 요게 지금 목차가 하나 나오는데 이 목차 지우세요. 목차가. 목차 하나밖에 없길래 그냥 이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여기 1번 그냥 목차의 내용이 이렇게 그냥. 여기가 중목차가 2번이 없거든. 지금 여러분 책에서 107쪽에서 거기 있죠. 접수보고서 민원실 요거 그냥 지우세요. 그럼 진짜 당연히 민원실이 접수하겠죠. 뭐 민원실이. 근데 민원실이 없다. 그럼 뭐 이제 문서과 처리과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접수했으면 이제 접수증을 줘야죠. 그게 원칙이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접수증이라는 거를 많이 받아보는데 이런 경우는 안 줘요. 안 준다. 원칙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4가지. 첫 번째 어떤 민원인가요? 기타 민원이면 안 줘요. 두 번째 직접 오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리 기간이 즉시인 경우는 안 줘요.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대신 다른 걸 주는 게 있죠. 다른 증명서를 준다. 그럼 줄 필요 없겠고. 그 다음 대표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숫자가 2인 이상이 대표를 정해서 신청했어요. 그럼 대표자한테 주면 돼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 그리고 이제 신분 확인도 할 수 있겠고 6번에 보니까 대표자를 선정해 와라 이럴 수 있어요. 대표를 정해서 와라. 왜냐하면 이때는 숫자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를 정하지 않고 연명으로 민원 신청을 했어요. 이름 다 쓰고 도장 다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표를 정해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안 정해 왔어요. 그럼 그냥 직권으로 정해 버려요. 이렇게. 직권으로 그냥 정해서 대표를 정해 버립니다. 저 경우 대표 정하는 거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중요하죠. 이거 한 2개, 3개 할 거랬나 봐 이거를. 하나밖에 안 했지 내가. 이거 3개야. 곱하기 3. 이렇게. 별표 곱하기 3.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쉬었다 해.